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초등 연필 글씨 30일 프로젝트를 같이 공부할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욱 원장입니다.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니까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한 번 더 쳐다본다. 그러니까 뭐 한 점 더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글씨를 잘 쓰면 우선 자신감이 붙고요. 뭐 여러 가지는 이제 이 책의 머리말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점이 좋은지 이제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 글씨를 이거 글씨는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갑니다. 이 기능이거든요. 손으로 배우는 기능 절대 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건 없잖아요. 배워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배워서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제일 첫 장에 이제 요거는 그 머리말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잘 쓰면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인성, 사람의 인품도 좋아지고 또 봤을 때 글씨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이래 비교해 보면 사람의 품격마저 올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일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필 잡는 법입니다. 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제가 좀 올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놓고 자, 왼손을 이렇게 글씨 잡는 이 글씨 쓰는 이 교재 이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왼손이 거들어져야 오른손에 힘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이 물이죠.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시중에 이거 팔죠. 요거 보면 이 홈이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제가 설명하는 이런 의미를 둔지 안 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걸 가지고 볼 때 이 연필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필은 EB 연필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EB 연필이라는 것은 연필 심이 좀 많이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 색색하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면 요 밑에 제일 밑에 있는 홈에다가 이 중지의 첫 마디에다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받치고 그 다음에 요를 보면은 요게 삼각형이니까 이 세 손으로 봤을 때 자 손가락 세 개로 봤을 때 요거 있죠. 검지. 글씨는 검지가 주인공입니다. 이게 검지를 여기 두 번째 올리고 엄지는 세 번째 홈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요게 딱 맞습니다. 요 홈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 안 되면 뭐 이런 글씨로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먼 글씨로 써도 이렇게만 잡으면 잡는 것은 정확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힘이 빠집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꼭 잡죠. 이렇게 잡으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다음 여기 보면 필기각도란 말이 있는데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책상이나 종이 지면으로 따지면 여기다 봅시다. 이렇게 이거는 옆에서 본 거고 우리 앉은 자세에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바닥과 연필의 각도를 필기 각도라고 하는데 요게 약 60도가 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60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잡은 손에 이 검지를 안으로 이렇게 내가 주먹 쥐듯이 안으로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세워야 글씨가 쓰기 쉽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펜 연필 심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이렇게 막 잡고 쓰면 거꾸로 잡고 쓰죠. 그건 뭐 더 상세한 거는 제가 이제 이걸 영상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찌게 잡고 필기각도를 60도로 유지해라. 글씨는 60도에서 약 80도 사이에서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 있는 연필 잡는 법과 힘 빼기 삼각관계 요 페이지를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첫째 날 한글의 국가대표 이 글자의 필법. 왜 이 글자를 국가대표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음, 이 모음이 들어가는 글자가 우리 글에서 제일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써야 한글을 잘 쓸 수 있는 제일 기본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자를 쓰려면 이응을 써야 되겠죠. 자, 이응 필법. 이 필법을 잘 먼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란 말은 뭡니까? 여러 번 반복해 읽어서 충분히 알게 하라 이 말이죠. 자, 이응은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약 1시 방향에서 시작하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응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것도 좀 더 써볼까요? 보통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니 여기서 이만큼 하니까 여기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전부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글씨란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서 쓰니까 어렵죠. 이렇게 또 보통 두 번째 많은 사례는 가운데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이래 하니까 이렇게 이것도 거꾸로가 많이 되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맞추면 꼭 이 씨앗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응이 되죠. 이응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동그란 게 좋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른쪽에서 살짝 넘어서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이게 가운데죠, 그죠? 가운데에서 살짝 넘어서 1시나 2시 방향 거기에서 시작하라. 실제 글씨에서는 이응이 요만합니다. 요만하니까 1시, 2시 그걸 따질 게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운데에서 좀 넘겨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이까지가 이거고 약 이제 4분의 1 정도 남은 게 역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구간이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1시 방향에서 동그랗게 돌려서 마무리. 1시 방향에서 동그랗게 돌려서 마무리. 천천히 해야 내가 원하는 그만큼의 이응이 나옵니다. 동그래야 되죠. 동그랗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근데 실제 글씨에서는 이만한 거 안 씁니다. 요만한 거 씁니다. 요만한 거. 딱 찍어서 돌리면 딱 맞습니다. 자, 1시 방향에서 딱 찍어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자, 세로에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글씨를 쓸 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죠. 45도 점으로 시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45도란 말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45도는 글씨를 쓰려고 이제 이렇게 이거 글씨를 쓸 때 막 이걸 이렇게 삐딱하게 해놓고 쓰는 사람 많죠.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바르게 놓고 손을 이렇게 빗게 잡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빗게 잡으면 45도가 되죠. 약 45도로 이렇게 약 45도로 글씨 쓰려고 점을 찍으라 이 말이죠. 아까 이응을 할 때도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다시 갔으니까 머리가 안 보이죠. 그러나 세로액은 점을 찍어서 45도 점을 찍어서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러니까 여기 있는 이 45도 점과 수직의 각도 차이에서 머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찍은 후에 일부러 머리를 만들거나 검지 위쪽의 끝에 힘을 빼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세력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글씨는 작은데 자 C자를 한번 써볼게요. 글씨는 작은데 이 머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조화가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읍 같은 거 쓸 때는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비읍 쓰고 낮자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글씨가 이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습관적으로 이 머리를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점 찍습니다. 점을 찍는다는 것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세로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에서 살짝 힘을 빼주면 됩니다. 끝에서 살짝 들어준다. 요 별표 있죠? 요 초록색으로 된 설명이 이 설명의 요약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45점 찍었죠?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각도 차이에 의해서 머리가 생기고 끝에서는 살짝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끝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라 소리 아닙니다. 그럼 길어지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살짝 들어준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살짝 들어준다. 그냥 점을 찍어서 그냥 가서 이렇게 와서 살짝 들어준다. 이렇게 와서 살짝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놔주면 됩니다.
세로액은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 이응과 이 글자를 합쳐서 이제 자, 이자를 써보겠습니다. 국가대표 글자 이자를 쓰겠습니다. 자, 이자 설명 한번 하고 할게요. 필법이 중요합니다. 필법 배우려고 지금 이거 배우는 겁니다. 필법. 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저거대로 썼다 이 말이죠. 습관대로 썼는데 지금부터는 필법대로 배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형을 쓰고 2형을 쓰고 어디서 시작하라? 45도 방향에서 시작해서 이형을 씁니다. 이렇게 이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형을 쓰고 자, 이형을 쓰고 그냥 쓰면은 이게 반드시 붙습니다. 백발백중 붙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왜? 거리 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럼 이형을 쓰고 눈길을 줘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처음 들은 얘기일 겁니다. 눈길을 줘서 간격을 유지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각도가 어느 정도냐? 약 45도 정도. 뭐 40도도 되고 뭐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약 45도가 편하잖아요. 반 자르면 되니까. 45도 정도 눈길을 줘서 이 폭만큼 모든 글씨는 자음의 폭만큼 띄워주면 됩니다. 모든 간격은 자음의 폭만큼 띄워줘라. 그래서 45도 정도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대략 가면 됩니다. 거 가서 내려가서 다시 반을 지나면은 다시 눈을 흘끗 줘서 이 끝 지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이응을 해서 이렇게 이응을 좀 더 크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 일부러 줄을 끌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런 겁니다. 자,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세로액을 이렇게 천천히 하십시오. 글씨를 배우는데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자, 이응을 하고 이렇게 눈길을 줘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꽉 차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응을 할 때는 뭡니까? 칸의 가운데, 이 가운데에 놓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서 이래 놔야 이걸 써서 세로액을 딱 쓰고 이래 쓰면은 이게 딱 맞아지죠. 이렇게. 그리고 글씨를 연습하는데 막 쓰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내가 써놓은 글씨가 지금 똑바로 쓰고 있는지 제가 써놓은 글씨, 그걸 채본 글씨랍니다. 선생이 쓴 글씨를 채본 글씨를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잘 파악하면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형을 쓰고 눈길을 줘서 45도 점을 찍고 쭉 내려가서 끝에 가서 살짝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도로 딱 돼서 이게 비율이 이게 1이면 여기에 약 3배 정도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자에서 나온 글자 이제 해볼까요? 이자에서 나온 글자가 뭡니까? 아, 야, 요죠, 뭐. 그러니까 이게 대표, 이게 이 글자 이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데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럼 아자 써보겠습니다. 이자 써놓고 요거만 끊는데 요거를 어디다 하느냐? 요 얘기입니다. 약간 가운데서 살짝 밑에다 하라 이 말입니다. 뭐만큼? 연필심 굵기만큼만 띄워라. 많이 띄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느낌적으로 조금만 그래 띄우고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요 잘 보시고 요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잘 보고 자, 여기서 이응을 쓰고 말입니다. 자, 이자를 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크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써도 되고 요만하게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이자를 써놓고 가운데에서 조금 밑에다가 이걸 꾹 찍으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자를 쓰고 이렇게 이자를 쓰고 가운데서 조금 밑에다 꾹 눌려서 마무리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못되게 쓰는 거 제가 설명. 이렇게 끝내지 마라. 왜 이렇게 이자를 잘 써놓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한글의 오른쪽 끝은 전부 다 이렇게 꾹꾹 눌려줘라. 요거 눌려줘란 뜻입니다. 요거는 살짝 들어주란 뜻이고, 요거는 꾹 눌려줘라. 자, 다시 쓰겠습니다. 이응을 쓰고 이렇게 쓰고 꾹 살짝 밑에 꾹 눌려서 마무리야. 그럼 여가 꾹 눌리는 거니까 여는 가볍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밑에 야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자, 야자는 또 이자를 써놓죠. 또 이자를 쓰고 자, 이자를 쓰고 이거를 어디만큼 하냐 이 말이죠. 이만큼만 합니다. 자, 일부러 내가 끄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벌려줘라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눈으로 하면 되죠. 눈으로. 눈이 보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약간 상하로 약간 벌려서 꾹 찍어주면 보기가 좋다. 글씨란 것은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조화잖아요, 조화.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 있는 핵이니까 이렇게 꾹 눌러주고 이렇게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살짝 벌려주면 보기가 좋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자를 써놓고 이자를 쓰고 약간 바깥으로 뚝 벌려서 써놓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자를 쓰겠습니다. 자, 어자는 이응을 쓰고 또 이응을 쓰고 살짝 띄웁니다. 살짝 띄운 이유는 글씨를 이 어자가 그냥 이렇게 이어놓으면 글씨가 커져 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요거를 쓰고 살짝 띄우고 연필 신굵기만큼 살짝 띄우고 요 지름만큼 가서 또 45도 각도를 주면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죠. 요렇게 이응을 쓰고 이렇게 해서 딱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어자가 딱 되죠. 여는 더 쉽습니다. 여자는 또 이응을 쓰고 요거 지름만큼 이렇게 약간 오므려 주는 뜻이 요게 기술입니다. 기술. 그냥 이렇게 쓰고 칙칙해서 그냥 이렇게 쓰면 거의 다 이래 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씁니다. 그게 아니고 이응을 쓰고 이렇게 살짝 벌려주듯이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이응을 쓰고 요거를 이응만큼만 살짝 오므려 주듯이 이렇게 벌려서 쓰면 요게 1이면 요게 3배를 하면 요거만큼 올라가면 되죠. 뭐 그래 하면 진짜 해보면 약 45도 각도가 됩니다. 요만큼 쓰고 요렇게 해서 요 지름만큼만 올라가서 지름만큼만 내리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자, 글씨가 필법이 복잡한 건 절대 아닙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법을 이제 이때까지 안 했던 걸 하자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제 이 세로액과 이응 민글자 연습해서 방금 배운 이자에서 이, 아, 야, 어, 여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쓰면 아야, 어여 막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순서를 이자를 먼저 씁니다. 왜? 이자가 글자에서 형님 글자니까 이자를 먼저 쓰고 여기 두 글자는 이자를 쓰고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자를 쓰고 여자를 쓰고 그러니까 이자에서 이 글자가 아자가 나왔다면 아자에서 점 하나 더 찍으면 야자가 되고 다시 이자에서 어자가 나왔으면 어자에서 점 하나 더 찍으면 여자가 되죠. 이게 훈민정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글씨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한 줄씩 쓰는데 이렇게 쓰라 이 말입니다. 아까 필법은 세로로 내려오면 쓰면 되고 이거는 가로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에 제가 써놓은 글씨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필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확히 천천히 쓰십시오.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막 칸만 다 외운다고 글씨 끝나는 거 아닙니다. 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글자라도 이렇게 천천히 정확하게 필법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의 필체가 고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습 1, 연습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오늘 첫 번째 날에 오늘 공부 과제가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째 날로서 연필 잡는 법, 그 다음에 이응하는 법, 세로역하는 법, 그 다음 이응 민글자 연습을 해봤습니다. 꾸준하게 천천히 평생 쓰는 글씨 천천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날 가로획과 이응 민글자 필법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